잘 나갈 때는 모두가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람은 빛이 꺼졌을 때 비로소 자기 곁에 진실을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당신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누가 진짜 내 편이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평소엔 유쾌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당신의 실패 앞에서 점점 멀어질 때, 그 눈빛은 외면이 아니라 내 삶의 궤적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즐거움에 따라오는 친구와 유익함에 따라오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친구.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관계라고요. 빛나는 순간은 오히려 위장이 됩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는 듯 보이고, 모두가 당신을 위하는 듯 말을 섞지만, 그 말들 속에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고통을 나누는 자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말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자. 그늘 아래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당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죠. 외부의 평가와 상황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내 곁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조용한 진심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주 조용히 당신의 곁을 둘러보세요. 그 순간에도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낮이 길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지듯이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는 낮보다 밤에 드러나고 기쁨보다 고통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그런 밤을 지나온 적이 있나요? 누가 남아 있었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별빛입니다. 사유하라. 누구의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떠오르는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이 되어 본 적 있는지. 우정이란 참 묘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사라지기 쉽죠. 진짜 친구는 당신의 내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되 그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기대라고 했습니다. 우정조차 그 무게에 짓눌릴 수 있다고요.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의 말을 고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 속에서 천천히 빚어지는 거예요. 우정은 선택된 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책임보다 머물고 싶은 진심이 더 크게 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과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인연이죠. 노자는 자연스러움 속에 진실이 깃든다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꾸만 다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들지 않고 당신이 외롭지 않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삐걱이는 순간 누군가는 자신을 더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돌리지만 진짜 친구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남아 있어 줍니다. 그들은 말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을 삼키고 당신의 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먼저 연락하지 않을 줄도 아는 사람. 그런 거리를 가진 우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복잡한 순간을 조용히 지지해 줄 줄 압니다. 당신은 그런 거리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가까워야 사랑이라 느끼는가요? 우정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 곁에 있으려는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있어도 마음 안쪽에 아무도 모르는 방 하나쯤은 있지요. 그 방을 열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이전에 도덕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를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쓸모를 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정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진짜 친구는 당신의 이로움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지루해졌을 때,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죠. 마음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현관 앞에 앉아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라고요.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각을 관찰해 보라고요. 우정은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외로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고 자연스레 닿을 줄 압니다. 친구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나의 어두움을 감싸지 않으며 그저 함께 어두워질 수 있는 사람. 어느 날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고 싶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당신을 살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정은 거창하지 않아요. 눈빛 하나, 짧은 호흡 하나,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닿지 않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은 누구의 외로움에 닿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은 누구의 기다림을 받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말로 위로하려 합니다. 아무 말이라도 해줘야 덜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그 속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았지만 그 대화의 본질은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선 무언의 시간조차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친구란 당신이 슬픔에 잠겼을 때 불필요한 충고보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언을 밀어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 된 관심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무의식일지도 모르니까요. 진짜 우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말보다 마음을 내밉니다. 노자의 말처럼 물이 가장 강한 것은 그 부드러움 속에 억지로 흐르지 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필요 없는 저항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긴 침묵을 견뎌내야 합니다.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끝까지 지켜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침묵을 지켜준 적이 있나요?
사유하라.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이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같은 침묵을 되돌려줄 수 있는가? 사람 사이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이어가는 걸 우정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끝맺음 앞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도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관계가 끝나더라도 상대의 인격을 지켜주는 태도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일을 쉽게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별의 방식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말없는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그만큼 무감각했을 수도 있죠. 반대로 끝나는 순간에도 조용히 안부를 남기는 사람, 더는 함께하지 않아도 당신의 시간을 고이 접는 사람, 그는 우정이 아닌 예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정 그 자체를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의 일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변화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태도는 우리의 철학입니다. 어떤 관계든 끝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우정의 깊이는 전혀 달라집니다. 진짜 친구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도 그가 있었던 시간을 흉이 아닌 흔적으로 남기게 합니다. 기억 속에서 그의 말투가 여전히 따뜻하고 그의 침묵이 여전히 위로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진짜로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끝나가는 관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서운함으로 입을 닫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등을 토닥이겠습니까? 사유하라. 당신이 가장 조용히 떠나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요즘은 의리라는 말이 오래된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럽고 너무 고루해서 현실감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진짜 우정은 자주 말하지 않아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아는 마음입니다. 그 선은 말보다 앞서 있고 이익보다 깊이 박혀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독립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라고. 즉, 우정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말이지요.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아꼈던 건지, 그저 나에게 필요한 반응을 기대했던 건지. 우정은 상대가 나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되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흐르는 것.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서로가 지켜주는 약속이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함께한 시간 속에 남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리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상대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건 상대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용한 의리가 되어준 적 있나요? 설명 없이 곁에 있었던 기억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당신 곁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나요? 사유하라. 우정이란 이름으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면 당신은 그 선을 어디에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는가? 진짜 친구는 늘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는 사람이지요. 많은 관계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확인과 설명 속에서 지칩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알아주지 않았는지, 왜 변한 건지. 하지만 진짜 우정은 그 모든 왜들을 묻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사정이 있을 거라 믿고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관계. 오래된 신발처럼 편안하고 한밤중의 달빛처럼 자연스러운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미덕과 미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잔잔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의미합니다. 친구는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자로 머물 뿐, 당신이 빛을 찾을 때까지 함께 어두움 속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자의 사유를 떠올려 보면 진짜 관계는 강하게 붙잡지 않아도 멀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 서로 자주 보지 않아도 가끔 연락이 끊겨도 마음속에선 늘 거기 있겠지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작은 집을 하나 가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비가 올 때 마음 둘 곳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존재를 확인받아야만 안심이 되는가요? 진짜 우정은 보고 싶을 때 떠올리면 되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이 그립다고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정이라고 해서 항상 평온하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친구라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상처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진심을 위한 용기입니다. 니체는 진실을 말하는 자는 늘 외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듣기 불편하고 그 불편함은 관계를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화를 낼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면 애초에 화낼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순간에서 진짜 알미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상처가 없다는 착각 속에서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긋났을 때 그 어긋남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려는 용기 속에서 우정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만 상처 없이 자라는 관계는 표면만 남은 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아픈 말도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더 조심히 다룹니다. 노자의 말처럼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깁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침묵 끝에 찾아온 눈빛 하나, 그런 것들이 우정을 다시 잇고 더 단단히 엮는 실이 됩니다. 한 번의 다툼이 끝이 되기보다는 서로를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를 가꾸는 철학이 깃든 우정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피하며 살아왔나요? 아니면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관계를 가진 적이 있나요? 사유하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견딜 수 있는 이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릴 적엔
같이 노는 사람이 친구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같이 견디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면 같이 웃을 일보다 같이 침묵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시간을 함께 겪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래 함께할수록 우정은 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결을 알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자주 연락하고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졌다고,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서먹함보단 익숙함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우정은 시간에 닳지 않는 관계로 자라온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럽게 오래가는 것이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크게 요란하지 않고 가끔씩만 안부를 나누더라도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은 조용히 옆에 남습니다. 친구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세월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젊고 빛나던 시절뿐 아니라 기력이 줄고 말수가 적어진 시절에도 그 자리에 있을 사람. 같이 나이 든다는 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조용히 쌓아가는 일입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어도 정이 사라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저 거기 있을 거라 믿는 사이, 그런 우정이 가장 단단한 인연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이 되고 있나요? 사유하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관계를 당신은 몇 명쯤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들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누군가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곁에 있었던 시간만큼 당신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뢰를 줘왔는지, 얼마나 성실히 마음을 나눴는지, 그 흔적이 오롯이 비치는 거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라는 관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뚜렷이 보여줍니다. 누군가 나를 오래 기억해 주었다면 그건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되짚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였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나는 한 사람의 외로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가? 누군가를 친구로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이름에 나의 시간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웃었던 순간에 내가 있었고, 그 사람이 울었던 순간에 내가 곁에 있었다면 그 우정은 이미 인생의 한 장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자는 가장 큰 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정도 그렇습니다. 티내지 않아도 내 삶을 가장 깊이 지지하고 있는 이름.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누가 있었나요? 누가 끝까지 남았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그런 이름이었나요? 우정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를 넘어도 끝내 마음에 남는 이름.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사유하라. 지금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을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생에 어떤 따뜻함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공부였습니다.